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도, 지형, 해발 고도, 수륙의 분포, 해류 등의 다양한 기후 요인들이 영향을 끼쳐서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후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기후는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도 0도선인 적도 부분은 1년 내내 대단히 더운 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열대기후는 다시 열대우림 기후와 열대초원 기후로 구분하는데 연중 무덥고 강수량이 아주 풍부해서 빽빽한 밀림이 형성되는 기후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열대초원 기후는 연중 무더운 것과 비슷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흔히 사바나라고 부르는 열대초원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의 기후입니다. 중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죠. 온대기후보다 비교적 한랭한 기후지역이 냉대기후지역입니다. 고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데 겨울은 매우 길고 추우며 여름이 짧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대표적인 냉대기후 지역이며 타이가라고 부르는 냉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극 지방의 연중 매우 추운 기후를 한대기후라고 합니다. 펭귄이 사는 남극이나 북극곰이 사는 북극지방에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아주 짧은 여름 동안이지만 풀과 이끼 정도가 자라는 툰드라가 분포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고 강수량에 따라 초원과 사막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발 고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나타나는 고산기후 등 세계의 기후는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교실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여기 1학년 일반 교실인데 보시다시피 교실에는 아무도 없고 선생님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고 기왕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한번 이것도 찍어볼까?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감동의 물결이 좀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자, 대충 요 정도 소개. 근데 어차피 이렇게 좀 뭔가 많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다 보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 성격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보고 하는 거 좀 질색이거든. 이 정도 하고 영상 다들 잘 보셨죠? 자, 영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좀 삐뚤어졌나? 아이고 모르겠다. 자, 오늘은 10차시예요. 10차시. 지금 여러분들 오전에 학생들 여기 오늘 금요일인데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시험 문제집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다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지적인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학년 7반부터 10반까지가 선생님의 수업 4차시 수업 행복의 조건과 기준을 100% 다 수강 완료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들을 한번 다 봤어요.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일일이 다 댓글 못 달아준 거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참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물질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 비물질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을 비롯하여 나와 친근한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 이걸 유지하는 게 두 번째 점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의 수업을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을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어떤 즐기자는 식의 그러한 관점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위에 라틴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읽지 못하겠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즐겨보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좀 달리 이제 좀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꼰대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생각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부터 설명을 하자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유인물, 이 10차시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3장 꼭 확보를 하고,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이 뒷면도 잘 활용해가지고 판서하는 내용들 필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좀 좋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 다 못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하면 되죠. 뭐 급할 거 있나요? 그쵸? 자, 학습 목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기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있는 이러한 사회가 있어요. 즉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어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종 생활 등등등의 인간의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간들의 영역,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러한 영역들은 반드시 이 주위를 둘러싼 자연 환경, 이 자연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든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생활 모습은 왜 지역마다 시간에 따라서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러한 식으로 자연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개념. 즉 그러한 의미에서 기후라는 개념을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이 수업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선생님이 앞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수업을 할 때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상황을 설명한다든가 이론이라든가 각종 여러 용어들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러한 개념, 현상, 상황, 이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식으로 나눌 겁니다. 쪼갤 거예요. 요거를 유식한 말로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어날리시스라고 해요. 맞나?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쪼갤 때는 반드시 아무렇게나 막 쪼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걸 쪼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자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방향의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그쵸? 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좀 너무 거창하게 됐네요.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든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든 전혀 상관없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뭔가를 쪼개고 나눌 때에는 반드시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쪼개고 있다는 거,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어떤 화살표들이 막 난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후 관계라든가 원인과 결과와 같은 인과관계라는 게 있을 거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됐죠? 자, 그러면 분필을 좀 확보를 하고, 자, 기후라는 게 있었죠. 이 기후라는 거는 날씨라는 개념이랑 좀 다르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 상태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 그러니까 대기 상태의 평균적인 그런 어떤 양상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라는 거에는 이러한 식으로 원인이 되는 기후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후 요인에는 위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해발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 시간에 위도, 경도, 위선이다, 경선이다 이런 설명했었죠. 적도를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진다.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태양으로부터 영향력이 다이렉트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받아버리니까 많이 더워요. 이런 것들. 자, 지형이라는 거. 그 지형이 평야 지역이냐, 아니면은 산악 지역이냐, 아니면은 해안 지역이냐, 뭐 그 지역이 섬이냐, 대륙이냐,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해발 고도, 이 해수면이라는 게 있으면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 높이를 일컫는 용어죠. 이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후라는 것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거를 기후 요소라고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기후가 다른 요소, 이 양상에는 일단은 기온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강수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많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의 차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10차시 유인물에 요거에 뒷면에다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에 빈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기를 좀 하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물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너무 졸려요 하면 잠깐 눌렸다가 재개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것들. 됐죠? 기후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래서 이 기후는 다양한 양상, 기온이 다르다, 강수량이 다르다, 아니면 눈 오는 양이 다르다, 바람이 다르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본 영상과 관련해서 독일의 식물학자이면서 기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쾌펜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구분한 그 기후 체계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 지도를 그려놔가지고 위도에 따라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거를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누고 쪼개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됐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기온이 다르고 강수량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러면 의식주 중에서 뭐가 또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자, 오래간만에 한번 물어볼까? 자,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 옷 입은 거 보니까 패션이 죽이네. 그렇지. 옷 입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렇지. 우리 주거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너는 먹는 게 그렇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 맞는 말이네. 여러분, 과연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요거를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사람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학생이 얘기했듯이 인간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의식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게 중요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식의주라고 하면 되지. 우리 통상적으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왜 의식주라고 할까? 주식의, 의주식 이렇게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의식주라고 말을 할까? 그쵸?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지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거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먹을 거, 이게 육류가 됐던 공류가 됐던 그러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 그쵸? 일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동굴이라든가 인적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물만 어떠한 식으로도 먹었더니 몇 개월간 살았다라는 말 우스갯소리 아니 좀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강수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뭐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많이 물이 제일 중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중요하고 지금 한창 이제 모내기철인데 맞나? 그래가지고 관계 사업, 치수 사업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쓸데없는 말이니까 좀 이렇게. 자, 이 강수량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쉽게 가자고요. 자, 강수량이 많다, 그리고 반대로 적다, 이렇게 나뉘겠죠. 자, 강수량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수량이 많다는 말은 그리고 강수량이 적다는 말은 즉 강수량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비가 와서 쌓여있는 물의 양보다 이게 태양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증발되는 양도 있을 거예요. 자, 증발량 이렇게 있을 때 강수량이 많다는 의미는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됐고, 자, 강수량이 적다는 의미는
강수량과 자, 수업을 다시 빨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또 영상이 끊어졌어요. 아이고 참 이런 돌발 상황들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수량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많다, 적다로 했습니다. 자, 강수량이 많은 곳은 강수량이랑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반면에 강수량이 적은 곳은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 습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곳이에요. 그거를 우리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자, 이 순서는 뭐 어떤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12달이라고 했을 때 가장 더운 달의 평균적인 기온,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가장 더운 달, 요거에 평균 기온이라는 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더운 달 7월 말 8월 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때 평균적인 기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28도다 29도다 30도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도씨 이상인 경우가 있고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자, 10도씨 미만이면은 추운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10도씨 이상이면 춥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한대 기후라고 합니다. 다음에 10도씨 이상인들 것들 중에서, 자, 여기서는 반대로 가장 추운 달, 여기에 평균 기온이, 자,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곳에서 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곳이 있고요.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요거를 각각 열대기후, 됐죠? 그리고 온대기후, 다음에 냉대기후로 각각 정의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 냉대기후랑 한대기후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가 더 추울까? 여기가 평균적으로 더 춥겠죠? 그쵸? 각각 우리 학습지를 보면은 순서대로 요게 1번 열대기후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2번 건조기후, 그리고 3번 4번 5번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지금 선생님이 강수량을 기준으로 많다 적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었고, 여기에서 강수량이 적으니까 건조하다 이 정도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10도씨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상이다 미만이다. 그 다음에 이상 중에서, 그렇다면 추운 달의 또 평균 기온이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로 쪼갰고,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울 때가 평균적으로 18도씨 이상이라는 것은 엄청 덥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대기후, 각각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건조기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기후도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건조기후라는 것은 강수량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여기도 이렇게 나눠요. 강수량이 임의적인 숫자가 아니고 학자들이 정해놓은 숫자예요. 250ml 미만인 경우랑 250에서 500ml 사이에 있는 영역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기역번이랑 니은번이랑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어디가 더 많겠어요? 여기가 니은번이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여기를 스텝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건조한 기후 중에서 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는 곳, 스텝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예 비 거의 없다고 하는 곳, 거기를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기후를 저번 시간에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 그림,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 한대기후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좀 잘라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좀 필기를 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각각의 기후의 의식주 그리고 산업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도 하려면 너무나도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만 좀 기록을 했다가 좀 뭐랄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어디서부터 할까? 열대기후. 사실은 열대기후 관련해서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열대기후 이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그렇죠?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아까 많이 온다고 했잖아. 강수량 많다고 했잖아. 그러한 식으로 엄청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기상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자, 필기를 여기 영역에다가 막 자극을 적을게. 자, 열대기후부터 할게요. 우리 그러한 기상현상을 스콜이라고 합니다. 스콜. 완전히 폭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날씨는 엄청 이거 선생님이 저 과거에 베트남 하노이 쪽에 여행을 가서도 좀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날씨가 엄청 뜨겁고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뜨거운 날씨 속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상 이변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 있다고들 하죠. 이러한 스콜이라는 비가 많기 때문에, 더우면서 비가 많기 때문에 요 얘기 잠깐 했었죠. 지붕을 이렇게 급경사로 지으면서, 자, 여기에 창문이라든가 문도 상당히 넓어요. 즉 창문이 매우 크다. 즉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닥에 지열이라든가 각종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높게 그리긴 했다. 이러한 식으로 땅으로부터 좀 띄어가지고 집을 짓는 고상가옥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적도 부근에 이쪽 지역에는 음식물이 금방 부패하고 상할 우려가 크겠죠. 그래가지고 기름에 볶은
고급 음식을 주로 섭취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겠어요? 동물 털로 만든 그 가죽 옷을 입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좀 뭐랄까 편안하고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바람의 통풍이 제대로 되는 그러한 옷들, 생활 의복을 입겠죠. 의식주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얘기해야 되나? 여기에는 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비가 막 이렇게 오니까 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도 금방 휩쓸려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땅에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불태워 가지고 땅에다가 영양분을 좀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또 불태워가지고 땅에 영양분 공급하고 하는 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많다 한다는 거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력의 그 사람들의 인격 어떤 가치가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력 자체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좀 임금 체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합친 농업을 일컫는 용어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자. 자, 플랜테이션 농업. 이거 예전에 뭐 카카오라든가 뭐 그런 거 유명한 재배 작물들이 있습니다. 요게 성행을 하고 이동식 화전 농업,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네. 됐죠? 다음에 이거 바로 지울게요. 다음에 온대기후. 온대기후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뭐 겨울에 뭐 온단 다습하다, 고온 건조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기 지중해 쪽, 지중해의 연안에 그리스라든가 또 올리브 나무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그런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온대 기후에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 조건, 기온이라든가 적절한 강수량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고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다는 점,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먹을 거야 우리들 먹는 거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냉대기후. 냉대기후는, 자, 냉대기후랑 한대기후를 좀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냉대기후랑 한대기후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추운 곳이 한대기후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는 강수량이, 여기에는 그 평균 기온이 엄청나게 낮아요. 요거는 더 낮고, 근데 냉대랑 한대 중에 이 한대는, 여기는 쉽게 생각해서 얼음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음. 그쵸? 다음 시간 정도에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얼음이, 극지역에 있는 이 얼음이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그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음, 빙하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주로 뭘 먹을까요? 한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 한대기후 대표적으로 북극 하면은 생각나는 동물들이 있나요? 뭐 북극 곰 있고 펭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북극 곰은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거기에 어떤 그런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술록이라든가 잘 먹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냉대기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로 육류를 섭취를 하는데
여기도 여기도 냉대, 한대 기후의 공통점입니다. 육류를 섭취를 하는데 주로 날 것. 자, 굽거나 튀긴 그러한 육류가 아니고 주로 날 것을 먹어가지고 비타민을 섭취를 한다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대기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그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여기는 얼음이 아니고 땅이라는 게 존재가 있어가지고 여기 강수량 얼음이 좀 녹으면서 생기는 땅도 있으니까 여기에 좀 이끼 같은 게 뭐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를 툰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 정도까지는 뭐 기억할 필요 없고 아무튼 간에 냉대나 한대기후 같은 거는 인간이 살기에는 엄청나게 힘들다, 안 좋다.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나? 그 이글루라고 들어봤나요? 이글루처럼 그 뭐라 그래? 얼음으로 뭐 집 만든 거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여기 그 뭐더라?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 같아요. 타이가 이 냉대기후에 있는 침엽수림 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열대나 온대, 특히 열대기후의 활엽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뭐 타이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중학교 때 아마 공부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맞아 저런 거 배웠었다 라고 정도만 가볍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막지역이랑 스텝지역. 사막지역은 모래바람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모래바람이 여기는 바람이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사막지역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게 없죠. 그래서 흙집을 주로 짓고 그리고 집을 보통 이렇게들 지어요. 이렇게 지붕도 그냥 평평한 지붕으로 해가지고 창문들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는 창문들이 상당히 작겠죠. 그래서 어떤 폐쇄성이라는 게 있고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스텝 지역은 사막 지역에 비해서 비가 조금은 오잖아.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니까 풀들도 자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풀들이 자랄 때 무성하게 자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선생님처럼 키 작은 상태로 자랄까? 그렇죠. 그래서 그 풀들이 30cm 미만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자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이 양이나 염소 말들이 이 풀들을 뜯어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먹게 되면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먹게 되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동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짓는 집들도 있어요. 뭐 게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 더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중간고사 그런 거 볼 때는 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기후 체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식주라든가 어떠한 산업이 발달했는지 좀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지 이거 디테일하게 막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학습지에 또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간이 되려나? 자 1, 2, 3, 4, 5번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각각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기후 적으면 되고요. 자, 열대기후 그냥 한번 읽어보자. 자, 얇고 헐렁한 의복 됐죠? 옷을 그렇게 입고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많이 먹는다.
그 기름이라고 적으면 돼요. 음식물을 먹을 때 얘네들 기름에 많이 튀겨가지고 볶아 먹습니다. 왜? 쉽게 부패하게 하니까, 썩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향신료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농업, 거기 줄 그거야 되나?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옥, 개방적인 가옥 구조, 고상 가옥, 급경사의 지붕, 이런 거 설명을 했고, 다음에 2번 온대기업, 온대기후, 더위와 추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생활양식 벼농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가옥은 지중해 연안은 하얀색 지대로, 그리스 그런 나라 가면은 한번 그림으로 나중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려나? 벽돌이 다 하얀색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태양이 엄청나게 세게 오니까 요거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집을 지은 경우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냉대기후. 자, 침엽수림, 타이가, 이먹. 이 얘기 못했는데 타이가 침엽수림이 많이 있고 요걸 통해서 집들도 통나무 집들을 좀 짓는 경우가 있어요. 통나무 집을 짓고 그래서 통나무 집 적혀있네. 자, 4번 한대기후. 동물 가죽이나 털로 만든 의복을 입고 육류 중심, 육류를 많이 먹는 이유 얘기했죠. 비타민을 좀 섭취하기 위해서. 자, 주거생활, 폐쇄적인 가옥 구조이다. 그리고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짓는 이글루 같은 것도 있다. 다음에 5번 건조기후라고 적었죠. 생활양식, 온몸을 완전히 감싸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좀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팔 같은 거 안 입어요. 좀 길게 옷을 입습니다. 밑에 지역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라고 있는데 1, 2, 3번 각각 적어보세요. 산지지역, 산악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면의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고 해발 고도가 높다. 그리고 주민 생활은 적혀 있는 것처럼 반농사나 목축업 발달해 있다. 이 정도 적으면 되고 고산도시 있고. 자, 2번 평야 지역, 해발 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해서 인간 생활에 적합하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이 정도 하면 되고. 3번 해안 지역. 해안 지역이니까 항구도시 생각해도 되겠죠. 해안도시. 다른 나라, 다른 지역과 교류가 편리하고 항구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관광산업, 평야 발달 이렇게 적혀있고.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난 지역이 있는데 화산 지형이 있고, 이거 좀 적어보죠. 교과서 나중에 보면은 탑 카르스트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건데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적어보죠. 이것도 사실 저기 베트남 북부 쪽에 가면은 하노이 밑에 하롱베이라는 곳에 가면은 대표적인 그 자연 경관이 있어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석회암이라고 들어봤나? 이 석회암이라는 게 이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에 용식돼 가지고 형성된 특이한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림 그려주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고 뒤에 자연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거 거기 적어보죠. 기상재해. 자, 기상재해. 기상이 좋고 나쁨에 따라 안 좋아서 발생하는 재해라고 할 수 있고, 홍수, 가뭄, 강풍, 열대저기와 폭설 이런 게 있고, 지형, 지질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F에서 보면은 화산, 지진, 지진의 일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밑에 1번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는 별로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너무 지구로 봤을 때 편서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 필리핀 이쪽 열대 지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저기압의 어떤 태풍이 형성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까지는 너무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마지막 14시 세 번째 장은 이것도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뭐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있다. 오존층이 파괴해가지고 각종 피부병을 야기한다든가 안과 질환을 야기한다든가 뭐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습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람사르 협약이 있다. 뭐 교토 의정서가 있다. 몬트리올 바젤 협약이 있다. 파리 기후 협약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짧은 기간에 걸쳐서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쾌펜이라는 독일의 식물학자, 기상학자가 나눈 이 구분에 따라서 세계의 각 지역에 나타나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들을 간략하게 의식주라든가 산업군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 모습이 천태만상이다.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빠이빠이.